네, 저희가요 배열 변수와 객체 편을 시작을 했고요. 배열은 묶음 데이터 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낱개로 처리하다가 묶음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축구팀, 농구팀, 배구팀 하면은 팀원들이 싹 들어있죠, 그 안에. 네, 중요한 거는 그 팀의 구성원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데 결국 우리 업계가 뭐죠? 옛날에는 그냥 IT 업계에서 일한다. IT라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요즘은 ICT라고 그러죠. ICT가 뭐예요? ICT가 뭐예요? IT 업계는 뭐예요? I. 우리가 업계 무슨 업계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우리가 무슨 업계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인포메이션. 옛날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였어요, 그냥. 근데 IT. ICT는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상호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웹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 그러면은 정보 소통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ICT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겁니다. ICT 분야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웹사이트 구성, UI, UX를 왜 만들어줍니까?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성이 좋도록 제공해 주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설계를 내가 하게 될지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다 좋은 UI, UX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자바스크립트는 뭘 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UI, UX의 어떤 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시켜 주는 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뭐 이벤트 처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로 봤을 때 1, 2, 3, 4로 치면은 1번이 데이터 처리예요. 이게 백엔드 개발자들만 옛날에는 주로 데이터 처리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DB에서 가져온 데이터 화면에 뿌려 이거였어요. 그럼 데이터 너희들이 뿌려. 난그 CSS 디자인만 할게. 그리고 뭐 구조는 이런 식으로 잡을 테니까 너희가 뿌릴 때 요 구조에 맞게 뿌려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패턴이 바뀌었어요. 데이터 처리를 프론트엔드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은 무게중심이 옛날에는 백엔드 개발자가 데이터 처리를 80%를 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프론트엔드 또는 웹 퍼블리셔 자바스크립트를 만지는 사람들이 80% 정도를 처리해요. 데이터를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물론 백엔드 개발자들이 데이터 처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백단에서 다 처리를 하지. 그런데 앞에 뿌릴 때 앞에다가 UI, UX에다가 데이터를 배치할 때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백엔드 개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배열이나 객체 데이터로 넘겨줘. 그럼 내가 처리할게. 그게 바뀐 거예요. 예전엔 네가 다 처리해줘. 서버에서 페이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줘. 그거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가 페이지 내려 보내면 자바스크립트가 요리해서 쫙 뿌릴게.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건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한테 왜 자바스크립트가 더 강화됐냐? 강화된 건 누가 많이 쓰라고 해서 쓴 게 아니라 그게 요즘의 그 기술계의 트렌드, 프론트엔드 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바스크립트를 뭐 해라 하지 마라. 지금 현업에 있다가 자바스크립트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현업에 갔더니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해서는 그 나의 기술적 가치, 값어치 사실 높지. 스스로의 프라이드나 경력이나 그래서 디자인을 웹 디자인만 해도 굉장히 높죠. 그 값어치가 낮다는 게 아니라 가치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 나를. 연봉 얼마? 쉽게 얘기하면 연봉으로 평가하잖아요. 연봉이 잘 안 오르는 거야.
그리고 올라도 이 한계치가 탁 정해져 버려, 업계에서. 몇 년 차 디자이너는 연봉 얼마까지가 한계야.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얼마까지가 한계야?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사람은 이만큼 더 높아서 이만큼까지 한계라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왕 일하는 거. 왜 저평가되는가? 그래서 코딩 그리고 코딩을 한다는 건 HTML, CSS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까지 커버를 하는 것을 코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코딩은 자바스크립트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시점에 왜 또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냐? 지금 변수 배열하고 객체가요. 이 단위로 묶여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다 한 번에 팍 뿌리는 것의 핵심적인 그 기술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 내용이에요. 이걸 잘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폼은 했죠? 여러 바퀴 돌리는 거. 왜 여러 바퀴를 돌리냐? 배열 돌리고 객체 돌리려고 포문을 배운 거예요. 근데 포문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오리지널 포문 가지고는 이 요구사항을 잘 담아내기가 어렵다. 좀 구현하기가 복잡해지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해라 해서 예를 들어서 for each 내가 딱 한번 도입해서 써봤는데 그렇게 쉽게 여러 바퀴 돌려서 처리하는 기술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폼은 관련된 거하고 배열 객체에 관련된 거하고 그리고 배열 다음에 객체가 나오는데 객체는 궁극적인 목표지입니다. 객체. 객체를 잘하면 자바스크립트의 본질의 반 이상을 아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본질. 본질이 뭐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철학적 용어인가? 본질이? 본질이 실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질. 그 자바스크립트의 실제 모습은 무엇인가? 뭐 그냥 클릭하면 얘가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하급 기술이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도 하하 기술. 상 기술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확한 곳에다가 타다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정확하게 변경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원 페이지, 싱글 페이지 그 데이터 로딩을 많이 하잖아요. 싱글 페이지. 페이지가 SPA라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유행이거든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페이지밖에 없는데 여러 페이지가 있는 것처럼 처리가 다 돼요. 그걸 누가 해주냐?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야, 자바스크립트가 점점 복잡해져 죽겠어. 유지 보수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인기 순위 1위, 2위 막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리액트. 리액트나 Vue.js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리액트로 뭘 한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로 싱글 페이지에다가 막 데이터 변경 막 때리고 했던 거를 좀 아주 시스템적으로 쉽게 만들어 준 게 그게 바로 리액트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정 말고 프론트엔드만 디자인 빼고 코딩 위주로 가는 과정에서는 리액트, 뷰제이스가 막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즘 그걸 안 하면은 안 끼워져요. 근데 이제 사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기본기가 쫙 돼 있고 뭐 조금 더해서 이렇게 jQuery 정도만 하고 가셔도 회사에서 교육시켜주면 되거든. 근데 요즘은 이상해. 신입이 아니야. 질문 자체가. 리액트 해보셨어요? 신입이 무슨 리액트를 해볼 필요가 있나 그렇게?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해요. 뭐 해봤냐고. 경력을 뽑으시죠? 이러고 싶어요. 그 앞에서. 그러면 당장에 싸가지가 거시기 하구만? 그러면서 그럴까봐 예, 조금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질문은 맞지 않는 질문이야. 신입한테.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기는 이걸 잘하면 리액트, 뷰.js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열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제 너무 심심해서 여기에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것까지 넣어봤어요. 심심해서. 네. 네, 여기다 뿌리면 이제 끝난 거지,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배열 데이터를 어제 시작을 했는데, 배열은 뭐예요?
데이터를 묶어줘서 한꺼번에 관리해 주는 거죠. 이 변수, 김태리 변수에 new array 해가지고 값을 여러 개를 넣어놨는데 이게 0, 1, 2, 3, 4 이렇게 주소지가 아파트처럼 쭉 할당이 되는 게 배열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 배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기초문법 처음에 말할 때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앞으로는 리터럴 선언 방식으로만 쓸 겁니다. new array는 처음 했으니까 원래 객체를 있는 걸 가져다가 내 손에 딱 들어온 게 뭐라고? 그게 new예요. new 키워드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키워드예요. new 하면 새로 인스턴스를 똑같이 카피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를 샀어. 그러면 냉장고 기술은 어디 있어요? 삼성 냉장고를 예를 들어 샀다. 그러면 삼성 회사 냉장고 회사의 기본 기술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술의 집약체를 내가 샀어. 그러면 똑같이 카피 버전의 집에 와서 냉동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인스턴스예요. 네. 그 객체의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고요. 이 원래 자바스크립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기본 객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배열 객체가 기본 객체예요. 이 array라고 대문자 ARRAY 이렇게 소가로 돼 있는 요게 기본 그 객체예요. 배열 객체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갖다 쓴다는 의미로 요걸 new array를 해본 거고 그렇게 안 써도 된다. 요렇게 써도 new array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얘네들이. 좀 이따가 리터럴 선언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네, 배열 리터럴. 원래 리터럴을 제가 네 있는 그대로 털어놔라고 그랬잖아요. 리터럴. 그러니까 상수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터럴 자체는요. 상수 확정. 상수 확정이 뭐지? 값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상수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상수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브라켓을 변수에 할당을 하면 리터럴 객체 아니 배열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 변수는 배열 변수예요. 네. 배열 변수.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배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쌍 따옴표를 집어넣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다 이렇게 따옴표를 할당하게 되면은요. 이건 문자열 스트링 리터럴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요. 스트링 리터럴. 오, 이렇게 예. 집어넣으면 형이 정해진다고요. 형.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객체 할 건데 객체는 이겁니다.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중괄호가 여기서 또 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저기 중괄호는 막 함수 만들고 폼은 만들고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괄호가 나와요? 이렇게 중괄호를 할당해 놓잖아요? 그럼 얘는 객체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요. 오브젝트 리터럴. 오.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 0 쓰면 뭔지 아세요? 0. 예, 넘버, 숫자형, 숫자 리터럴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요. 넘버 리터럴. 스트링 리터럴, 넘버 리터럴. 모든 애들은 리터럴이 다 존재해요. 여기에다 어떤 값을 변수에 넣으면 그 변수가 특정형의 데이터로 세팅이 되는 거를 무슨 리터럴 이렇게 얘기해요. 리터럴. 네 있는 그대로 털어놔. 리터럴. 내가 네 있는 그대로 털어놔라고 내가 말은 지어서 얘기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값을 확정시키는 게 리터럴이라니까. 네, 그래서 어느 분야에 가서라도 리터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상수 확정, 값을 정한다는 얘기지. 저건 형이 확정이 됐네. 그래서 배열 리터럴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다시 배열 리터럴로 바꿔놓을게요. 네, 이렇게 대괄호 딱 치는 순간 값이 안 들어갔지만 안에 구체적인 주소지 안에 값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배열 리터럴이다. 그래서 이제 배열 리터럴 방식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려갑니다. 어제 했던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new array 해서 넣었지만 진짜 많이 쓰는 방법 밑으로 내려갈게요. 맨 아래
네, 여기입니다. 배열 리터럴 방식. 여기죠. 1 다시 배열 리터럴 방식의 선언과 할당. 뚜루루루루루루루루릭. 네. 배열 변수명은 대가로. 물론 대가로만 하고 선언만 하고 기본 형만 확정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가빌, 가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고요. 가빌, 가비, 갑삼 이런 식으로 땡땡땡 계속 넣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배열 리터럴. 네, 그래서 뉴 키워드 없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 키워드. 뉴 키워드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객체임. 이 객체라는 건 내장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객체. 이 객체라는 말이 아직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객체. 근데 객체란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객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지 저게? 객체 뭐지? 다 만들어진 완전한 놈. 쉽게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할 때 다 준비되어 있는 놈. 객체가 그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 놈. 차를 샀어. 자동차를 객체로 얘기하면 다 준비되어 있는 애를 사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 샀어. 딱 탔는데 핸들도 갖다 끼워야 되고 뭐 바퀴도 내가 막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객체예요? 그런 건 객체라고 하지 않아요.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네. 프로그래밍 안에 완제품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객체는 완제품. 자, 그리고요. 이런 배열을 뭐라고 그래? 이런 객체를 뭐라고 하냐? 이런 객체를 정적 객체라고 합니다. 스태틱 오브젝트라고 한다. 네, 스태틱 객체. 스태틱 객체. 스태틱이 뭐죠, 원래? 스태틱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static. Have you heard these words? 누구 친구라고? 너무 속박하게 잘 안 들려. 기다려. 뭐라고? 누구 친구라고? 아, 픽스드 앱솔루트 친구라고 지금 뒤에서 얘기했는데? 맞아요? 스태틱 들어봤어요? 거기서? 포지션에서? 포지션 스태틱 있죠? 아무것도 안 주면? 걔의 포지션은? 걔의 포지션은? 아무것도 안 주면? 그 요소의 포지션은? 스태틱이다. 스태틱. 스태틱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적 이런 뜻이에요. 정적이란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산소가 들어오고 있죠. 정적인 거. 가만히 있어도 호흡 지금 가만히 계신데 숨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이게 정적인 거야. 그냥 옆에 있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그게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인스턴스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브라켓만 할당해줘도 뉴가 그냥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오, 이런 걸 정적 객체라고 합니다. 정적 객체. 이거는 용어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만들어 볼까요? 컨스트 이제 김태린 끝났어. 그만 불러. 김태린 끝났어. 이번에는 뭐냐면 뭘까에다 넣어놓고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뭘까? 이게 뭐라고? 객체가 아니라 배열 리터럴. 배열 리터럴. 네. 배열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브라켓. 이 대가로가 브라켓이고 배열은 array라고 해요. array 리터럴. 영어로 array 리터럴. 이렇게 하는 걸. array 리터럴. 배열 리터럴. 네, 배열을 생성한 거예요. 네, 배열 만들었어요. 여기다 값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번엔 3.1절 우리나라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태극기 숫자로 1919 김태리에서 좀 벗어나지 AI야. 좀 벗어나봐.
여기다가 펑션 함수도 만들어요. 이렇게 찡.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에 들어오면은 뭐 백그라운드 바꾸고 뭐 하는 건 좀 이따 해보고 얼럿 하나 띄워볼까? 얼럿. 펑션 아니다. 얼럿 하나 띄워볼게요. 얼럿. 얼럿. 해안 독립 만세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만세. 이거는 변수명을 딱 봐도 3일절이잖아요. 1919년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3일절이라고 할까요? 네, 3일절 변수에 데이터들을 넣어준 겁니다. 이건 데이터야.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지 이제는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문자 데이터. 이거는 변수. 이 똑같은 글자를 할지라도 얘는 변수예요. 변수. 요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변수고 요런 이름의 값의 문자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는 얘랑 완전히 다른 거지. 얘는 그냥 이 값, 이 문자 데이터일 뿐이고 얘는 배열 데이터로 0, 1, 2, 3이라는 거 안에 이런 거를 담고 있는 아주 완전히 다른 놈인 거죠. 네. 저 메모리를 갖고 있는 요 메모리의 내용을 갖고 있는 애 주소지가 3일짤이라는 이름의 저 이름인 거죠. 주소지가. 네. 주소지인 거예요. 자,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찍어봐. 아, 그리고 여기 끝에 여긴 함수인데 이게 함수인데 함수를 여기다 썼죠? 네. 원래 배열 끝에 콤마를 쓰면 에러였으나 최신 브라우저 문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음. 음.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넣어야 되면 끝에 콤마가 없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막 추가할 때마다 콤마를 계속 추가해서 끝에다 넣어놓고 계속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끝에 콤마가 있어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문법에서는요. 네, 요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익명함수에다가 자, 그러면 3일절이라는 애를 한번 찍어볼까요? 데이터 찍어보기. 아이고. 찍어봐! 콘솔! 데이터 확인. 콘솔.log. 그냥 3일절 찍어볼게요. 네, 3일절. 확인해보세요. 확인. 이게 오리지널 배열의 지금 사용법입니다. 대괄호 해서 쭉쭉쭉쭉 쓰는 거. 잘 봐두세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바로 잘 떴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 이렇게. 김태리가 계속 쫓아다녀요. 요 콘솔에 됐나? 새로 고쳤까? 이렇게. 예, 나오죠? 이거죠? 이거. 3.1절 태극기 1919. 예, 이걸 엮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출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수집했잖아요. 이거 컨트 두 번째. 그죠? 컨트. 이거를 출력 박스라고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력 박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출력 박스 두 번째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두 번째 출력 박스에 내용 보이기. 휴후, 출력 박스 1.
inner HTML 백틱 백틱을 그냥 하고요. 이렇게 백틱 해놓을게요. 네,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죠. 뭐라고 출력을 쭉 해볼게요. 말을 그냥 써볼게. 또 모못은 모못은 모모년의 일제에 항거하여 모모를 들고 일어난 민중봉기를 기념하는 날이다. 여기 중간에 뭐 엔터 쳐도 상관없습니다. 한 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뭐뭇은 뭐뭐년에 일제한 거예요. 뭐뭐를 들고 일어나. 저 중간에다가 한번 적당한 거 한번 심어 보세요. 우리 3.1절 데이터를 여기다 심어 보세요. 네, 이거 갖다가 쓰는 거부터 잘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그 도깨비 할 때 데이터화를 전부 다 할 거거든요. 배열 객체를 두 개를 다 이용해서. 그러니까 세팅하고 갖다 쓰고 이걸 잘해야 돼요. 갖다 써보세요. 치고 싶은 데다가 한 번에 이렇게 뭐뭇은 Alt 누르고 여기 바꿀 때에다가 다 찍어 놓는 거죠. 여기에 놓고 일제한 거예요. 뭐뭐를 들고 일어난 어. 세 개를 넣어주면 되네. 달러 중괄호를 여기다 놓고 3일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3일절 대괄호 하면은 주소지죠. 0 하면 0번째죠. 3일절은 뭐뭐년에 그거를 여기 넣어보세요. 네. 이거는 주소지 매칭하는 거니까 뭐. 네. 주소지 매칭한 거예요, 이거는. 둥둥둥둥둥. 012 2 21 그러면 되나? 2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게 하십시오. 3일절은 1919년에 일제한가요? 혜택을 들고 이런 민족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좀 특별히 재미있는 걸 하나 넣어볼게요. 맨 스테이지에 재미있는 걸 넣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올리면 클릭하시면 만세를 합니다. 이런 걸 넣을 거예요. 대통령 만세! 그래서 확인하고 나면 우와! 놀랬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노멀하잖아. 그래서 클릭하면 일단 여기 요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함수잖아요. 이게 배열 안의 함수 몇 번째야? 0, 1, 2, 3 배열 안의 세 번째 데이터는 함수다. 이 함수를 제가 눈에 띄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네. 함수, 함수 쓸 수 있고. 이 함수를 어떻게 그 해당되는 애를 클릭하면 얘 호출하게 해주세요.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액션을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데이터인데 세 번째라는 건 0, 1, 2, 3 이렇게 센 거예요. 1, 2, 3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 보이고 클릭 설정하기. 클릭할 경우 두 번째 박스를 클릭할 때 배열 배열의 함수를 호출 요거를 설정해 보세요. 얘가 너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아,
네. 근데 AI가 제출에 이렇게 써준 거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맞으면은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죠. 탭이 도장이에요. 탭. 출력 박스 1 맞고 온클릭 여기다 할당한다고? 아, 3일절 0, 1, 2, 3 맞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어시스턴트 AI입니다. 우리를 보조해주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과장급이야, 과장급. 과장이 예, 과장 대리. 과장 대리가 옆에서 서포터 해주잖아요. 과장님, 이거 하세요. 이거 맞아요? 이거 할까요? 계속 해주는 거죠. 이거. 자, 클릭하면 나오는지 확인? 휴! 대한 독립 만세. 그죠? 맞죠? 네. 그러고 나면은 얘가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나? 커졌다가 슈 작아지는 거지. 얘 자체를. 그리고 배경 깔렸네. 예, 배경 깔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 괄호 치시면 안 되는 거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죠? 괄호 치면은 그냥 함수가 실행돼요. 네,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할당해서 이 온클릭 같은 거 설정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여기다 함수라고 해서 함수를 이렇게 여기다 가로를 쳐버리면은 함수가 이 자리에서 오른쪽 거 실행하고 왼쪽으로 할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실행돼 버리고 제대로 할당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 있는 애를 익명 함수를 써주고 이렇게 쓰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발생했을 때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거 됐죠? 그리고 여기에 그 설명 나오게 클릭하시면 뭐 만세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타이틀, 툴팁 넣기. 툴팁 넣어보세요. 출력 박스. 출력 박스 1에 타이틀 넣는 거죠? 네. 비슷하게 맞으면 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만세를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 표시도 없거든요. 지금 A 링크가 아니라서 이 손가락 클릭하게끔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시면 클릭하시면 마우스 올리면 이제 툴팁 생기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다 자스로 다 할 수 있어. 원래 없었던 거 생기잖아요. 근데 손가락 안 생기잖아요, 여기. 예, 손가락 생기게 해보세요. 여기 말만 잘 쓰면 얘가 다 해주잖아. 여러분들 말을 잘 쓰세요.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말을 잘하면 공짜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상대방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그릇 더 드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저처럼 돈이 부족해서 그냥 가세요. 이런 거죠. 네, 말 한마디에 청량빛. 얘한테 뭐예요? AI한테는 프롬프트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잘해주면 코딩을 그냥 해줍니다. 자, 해볼까요? 뭐라고? 포인터, 터, 손가락 모양으로 설정하기. 오, 그거 봐. 말 한마디를 잘하면 얘가 코딩을 그냥 해준다니까? 마우스 포인터. 그러니까 요 흐름에서 출력 박스 1에다가 이런 말 안 했어도 얘가 출력 박스 1에다가 한다는 얘기지? 스타일 시트에 커서 포인터라고 쓰면은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말 한마디에 코드가 그냥 나온다. 탭. 그래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와 함께 춤을. 옛날에 늑대와의 춤이라는 유명한 케빈 코스터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손가락 됐죠? 손가락 모양 됐잖아. 손가락.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은 지금 요 함수에서 하는 일이 얼러창 띄우는 거밖에 없어서 얼러창만 뜨는 거예요. 이제 일을 더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유유유유.
제 거 다른 거 지금 참고하실 일 없죠? 제가 이거 누르면 제 거 위치로 이동되잖아요, 갑자기. 네, 제가 지금 코딩하는 위치로 막 이동되죠, 강제로. 이거. 네. 포커스, 파티시펀트. 네, 사용자들한테 제가 있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네, 가끔 누르니까. 딴 데 참고하시는 분은 또 스크롤해서 참고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그럼 뭐지? 아, 이제 이 안에 뭐 해주면 되지? 여기 가볼게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만든 거로 가세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서 함수를 직접 물었잖아. 그 박스에. 박스,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에서 본 함수를 직접 연결하였으니까 연결하였으므로 this 키워드를 쓰면 자기 자신을 전달할 수 있다. 따오. 네, 함수 호출 설정했을 때는 디스를 보내야 됐지만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물린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디스 키워드를 그냥 쓰면 된다. 그래서 이게 얼러 창에다 찍지 말고요. 콘솔 창에다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 찍어 본다. 여기 아직 함수 나가지 마세요. 콘솔.log 디스는 하고 디스를 찍어요. 디스는 디스. 디스 의미가 과연 살아 있을까요? 그러면 그 박스 자신이니까 그냥 디스점 해가지고 코딩을 밑에다가 막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럴럴러 띠띠띠리띠띠리띠띠띠 디스 찍어 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클릭. 대한독립 만세. 오, 디스가 드디어 찍혔어요. 디스는 클릭하셔야지 이거 찍혀요. 왜냐면 함수를 호출해야 저걸 실행하지. 디스가 뭐예요? 디스는 이거잖아. 클릭 설정된 나 자신. 디스. 이거 아니면은 도큐먼트 점 해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디스 가지고 이제 쇼쇼쇼를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뚝, 뚝. 배경 들어가고 하나, 둘, 셋, 세 바퀴 돌고 커지고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작아지고 음, 그런 거 넣으면 돼요. 넣어볼게요. 노바. 넣어볼게요. 배경 넣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 얼럿 확인 후 실행되는 변경 사항 코드 1번 배경 넣기 뭐 하면 돼요? this.style.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지 말고 백그라운드로 해서 예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 뭐 다른 거 넣을 건 없지? 그럼 여기에 넣을 거는요. 데이터를 드릴게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게 할 겁니다. 짠! 여기다가 짠! URL. 그래서 리피트 X축으로만 반복시키고 가로 크기는 자동 오토, 높이만 딱 맞춰서 만세하는 사람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만세하는 그 일러스트거든요. 네. 만세 일러스트입니다. 이게 들어가지 확인. 디스가 되니까 얼마나 편해. 안 그러면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아무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아, 이미 선택돼 있나? 아, 선택돼 있으니까 출력 박스 대괄호 1 해도 되겠네. 근데 뭐 여기서 디스를 쓰자 이거예요, 저는요. 자,
이것만 붙여 넣으세요. 나오는 거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북치기 박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가잖아. 치기 박치기는 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코드를 여러분에게 그냥 다 드리고 또 돌아가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책 사서 책 샀으니까 이제 다 됐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네. 기술서적을 사면 다 알게 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는 코딩 이 코드 안에서 막 뒹굴러야 돼. 막 이 안에서 이거 돼?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러면서 코드 사이사이에서 계속 그 필을 여기에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맨 땅에 헤딩 역사라고 하거든요. 막 안 되는 거, 에러 나는 거 막. 맨 땅에 헤딩? 기술력이 없는데 막 부딪혀 보는 거죠. 맨 땅 헤딩하면 이마에 피가 나겠지? 네. 고생한다는 소리죠. 자, 그다음에 이미지 넣기. 그다음에 2번 트랜스폼 변경 스케일 스케일 1.5 회전 세 바퀴. 내가 여기다 말을 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주석 쓰는 거는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코드야라고 내가 설명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설명을 먼저 쓰고 코드로 넘어가면은 AI가 도와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쓰시면 돼요.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얘가 지금 트랜스폼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로테이트. 네. 근데 아닌 것 같아. this 그건 따로 쓸 거예요. this.scale이라고 쓸 거예요. 스타일. 스타일.scale 얘가 아직도 감을 못 잡았네. 1.5 맞았어. 그리고 스타일 로테이트 이 3턴 turn turn 3턴 DEG는 각도지. 세 바퀴 돌려면은 306 720도 돌려야 되나? 두 바퀴 그게 두 바퀴인가? 세 바퀴 너무 많구나. 두 바퀴. 세 바퀴 너무 많아. 두 바퀴만 돌릴게요. 두 바퀴. 내가 바퀴라고 해서 얘가 잘 해석을 못했구나. 2회전. 회전 두 번. 이렇게 했으면 좀 낫을 거지? 예. 그런데 이게 그 트랜지션까지 줘야 되잖아. 3번. 3번 트랜지션. 그래야지 애니메이션이 보이지. 트랜지션. 우리 CSS까지 같이 하는 거야. 2초간 is in out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나? is in out 이거 맞아요. this 점 style 점 transition 2초간 is in out. 네, 우리가 뭐 자동 완성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렇게 하는 게. 탭 말을 잘 쓰면 된다. 됐죠? 그래서 되는지 한번 확인. 뚝 확인하면 얘가 제어권을 붙들고 있어서 바로 실행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을 해야 그 뒤에 코드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맞았죠? 그리고 얘가 쭉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조금 있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2초? 그러면 여기다가 4초 후에 4번 4초 후에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기. 그러면 몇 초 후? 셋 타임아웃 내가 쓴다고 그랬죠? 함수 시간. 맞아요. 내가 4초 후 다시 원래 그러니까 이거 셋 타임아웃을 알아서 꺼내줬고요. 셋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한 번만 걸리는 거예요. 감독님이 선수들이 경기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널로 가, 절로 가. 안 되겠네. 불러 모여야 되겠네. 타임아웃 걸면 다 모여서
감독님 막 떠들라 그러고 물 먹고 있잖아요. 나가 다시. 똑같이 뛰죠? 그래서 말 안 들어? This style scale 1, this style rotate. 이건 돌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케일만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요거 set time out은 요거 맞고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네. 일반적인 그 순서로 맞고요. 요 턴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시 반대로 돌아갈 필요 없고요. 4초는 기다리게 하시고요. 이 펑션은 이렇게 펑션 이게 다 들어가 있어도 되고요. 화살표 함수 써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 뭐 화살표 함수를 그렇게 뭐 아직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이게 어쨌든 익명 함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익명 함수. 네. 바인드 디스? 이거는 좀 늦게 실행했을 때 뭐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할 필요 없는데. 요거 지울게요. 저는 바인드 디스가 나왔어요. 안 나오신 분은 상관없고요. 네. 4초 디스 점 스타일 스케일. 아, 요거를 바인드 해야 되는 게 맞아. 바인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바인드 함수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따로 있어요, 코너가. 바인드를 안 해도 되는 건 요 화살표 함수로 해주셔야지 바인드를 안 할 수 있어요. 디스 때문에 바인드를 해줘야 돼요. 음. 요렇게 바꾸세요. 요걸 화살표 함수로 하세요. 화살표 함수가 아니면 바인드를 해줘야지 디스가 전달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화살표 함수가 아니면 펑션일 경우 this 키워드가 4초 후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하기 위해 바인드 함수가 필요하다. 이거는 지금 써놓고도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저랑 똑같이만 하세요. 화살표 함수가 좀 생긴 게 달라서 디스 키워드를 얘는 자동으로 전달해 줘요. 니니니니니니니니. 그래서 되는 것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되세요. 배열. 4초 후에 실행해. 디스가 전달돼. 화살표 함수를 쓰면 디스가 4초 후에도 전달돼. 그 얘기예요. 화살표 함수가 아니면 펑션일 경우에는 디스 키워드가 4초 후에 따로 실행되기 때문에 디스가 전달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띵, 띵, 3, 4, 슈. 이거 먹잖아요. 보시면 먹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펑션.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3, 4. 에러 나잖아. 에러 나 이거요. 이 펑션으로 그냥 쓰시면 에러 난다고요. 이거 에러 났어요. type cannot set properties of undefined setting scale. this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점 바인드를 한 거예요. 이거요. bind this. 여기 바인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전달이 돼요. 네. 이 this 키워드가 4초 후에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보내야지 this 키워드의 의미가 bind this 해야지 리, 땀, 싸, 슈 이게 먹히거든요. 이거 쓴 김에 두 가지를 다 써놓으세요. 네. 요거 카피해서 요거 주석 달고 되는 거 확인하세요. 네. 이거 어차피 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엄청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화살표로 첫 번째 거는 바꿔 놓으시고요. 화살표 함수가 나중에 나오면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화살표가 나중에 나온 거거든요. 개발자들이 이런 거 이렇게 바인드 디스 묶어서 보내야 되고 하니까 네. 이거 되게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쥐를 봤더니 회색이야. 쥐가 왜 회색이에요? 어? 새양쥐가 집에 돌아다녀. 이따마는 쥐가 회색이야. 회색이잖아, 원래. 원래 회색인 거예요. 바인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 쥐 색깔이 원래 회색이구나. 네. 자, 요건 참고로 써드렸고요. 설명도 했고요. 이제 내려갈게요. 자, 우리는 말이죠. 배열을 미리 생성해서 할당해 보겠습니다. 설명 쓰기 싫어서 제가 설명은 톡에다도 넣고 띠리디리디리디리디리 잠깐만. 그 다음 스텝은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 밑에 추가. 배열을 미리 세팅해서 각각 할당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열 변수에다가 그냥 브라켓만 빈 브라켓만 넣어요. 그럼 배열 변수가 돼요, 제가요. 배열 리터럴. 그리고 배열 변수 랭스 숫자를 넣으면은 숫자만큼 배열이 생성이 돼요. 미리 방이. 네, 방 생성을 미리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또 새로 넣으면 새로 들어가고 추가가 막 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랭스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열 변수명점 길이 하면은 배열 개수를 읽어올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 콘스트 산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산 할아버지 대가로 콘스트 상수로 리터를 선언 후 할당 배열값은 변경은 자유롭다. 이거를 새로 할당할 수는 없는데 이 안에 내용은 쓸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민은 마음대로 이사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파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콘스트니까. 그래서 보안상 이유로 콘스트를 많이 씁니다. 재할당 불가. 아시겠죠? 콘스트를 꼭 안 써도 돼요. 저기 뭐 let 또는 우리 조상 때부터 썼던 va 이런 거 쓰셔도 뭐 다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못 바꾸게 하는 거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이거 너무 개수가 많아져서 그냥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산할아버지 배열, 산할아버지 찍어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배열이 어떻게 됐는지. 오, 산할아버지 배열 있잖아요, 여기. 산할아버지 배열. 랭스가 빵이죠. 랭스 빵이죠. 랭스 없는. 그러니까 지금 안에 방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배열 개수를 미리 세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배열 개수를 미리 세팅하기. 미리 세팅해. 그래서 산 할아버지 점 랭스 나오지? 여기다가 8개만 세팅해. 지금 요 찍어보는 거 위쪽에다가 제가 세팅했어요. 찍는 건 여기서 세팅했는데 아까는 랭스가 빵이었는데 랭스를 8로 만들면 어떻게 나오지? 가서 확인해 본 다우. 오! 아까랑 뭐가 달라졌죠? 배열이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빈 배열이었죠. 근데 랭스를 8을 만들어줬어요, 이거요. 보니까. 랭스 8. 랭스 8 만들어졌어요? 네, 랭스. 길이가 8 된 거예요. 비어있는 8개의 방이 있다 이겁니다. 랭스를 내가 강제로 8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네. 새로 만들거나 뭐 이러면은 또 막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 놓고 그럼 이제 배열값 세팅해 볼까요? 제가 이런 배열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배열 주소값에 이런 건 할당해 볼게요. 이게 유명한 시거든요. 산 할아버지 배열 주소에 첫 번째 0번째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펄펄 홀홀 날아서 유명한 시입니다. 김창완 시인이 지었나요? 네,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네, 네, 이런 가사를 집어넣는데 지금 찍어보기는 여기 위에서 찍어봤죠? 네. 할당은 요 밑에서 했죠? 위에서 찍어보고 밑에서 할당했는데 얘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세요. 요거 그냥 그대로 붙이세요. 근데 일일이 쓰지 마세요. 0, 1, 2, 3, 4, 5, 6, 7. 8개 주소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empty네. empty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 아까 세팅할 때 찍힌 건 이건데 여기 배열을 실제로 열어보면요. 내가 넣고 난 결과가 여기에 실제로 반영이 돼 있어요. 보시면. 그죠? 찍기는 위에서 찍었는데 그 배열의 원래 세팅 값을 얘가 실시간으로 중계해 준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맨 최종 값을. 최종 값을. 네, 여기 보시면 empty라고 찍어 놓긴 했는데 empty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네, 그 얘기예요. 여기 말 써 있네. 여기 뭐라고 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네요. 어, this value was evaluated upon first expanding. It may have changed since then. 그 이후에 변경됐다. 그 얘기를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여기 분석기에서 해주고 있네. 네, 콘솔에서. 네. 네, 조금 있다가 여기에 필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배열은 메서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좀 이따가 기본 메서드 몇 가지만 해볼게요. 네. 자, 저희가요, 여기에다가 지금요, 배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네. 이 배열은 지금 좀 전에 뭐가 다른 겁니까? 그냥 값을 처음에 안 놓고 시작했고요. 중간에 언제라도, 물론 이렇게 뭐 미리 세팅을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다가 뭐 몇 번째 주소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그 주소에 들어가요, 사실은. 예컨대 여기에다가 그냥 제가 뭐 17번째 뭐 이런 게 뭐야 이게? 크크크 이런 거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8개 만들었는데 에러 날까? 8개 만들었는데 0, 1, 2, 3, 4 해가지고 쭉 넣다가 내 마음대로 넣었어요. 17번에다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면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되지. 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세팅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요. 넣으면 또 들어가요. 17번째, 17번, 0부터 시작한 17번째 값이 할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누르면 넣어. 몇 번째 넣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 빈 거 없다고요, 지금 여기에. 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넣어본 거는 주석하겠습니다. 저는 요것만 찍을 거예요, 화면에요. 네, 한번 넣어본 거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이것도 뭐 코멘트를 한번 달아줘야 되나? 네, 이렇게. 만약 건너뛴 순번의 배열 값을 세팅해도 이상 없이 잘 세팅된다. 음, 아이고. 음, 그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배열 전체 값 찍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뭐 여기 톡에다 굳이 안 넣어도 여러분들 잘 여기에다 넣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이시죠? 제가 여기 붙여넣기 했어요, 하나. 네, 붙여넣기 했어요. 요거예요. 배열값 출력하기. 원래 value of라는 애로 그전 브라우저에서도 출력할 때는 value 5가 대문자예요. value of method가 있었어요. 이걸로 출력해야 됐었는데 요렇게 value of. 그리고 그걸 문자열로 변환해서 toString 한 거예요. 그래서 toString 출력으로 배열값을 콤마로 연결한 문자열이 toString이에요. 기존에 그냥 찍으면 그거 배열이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시스템적으로 살아있는데 값만 그냥 찍고 싶어 그러면 그전에는 value of 쓰고 소괄호 열고 닫고 점 toString 소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조금 편리하게 찍을 수 있게 value of를 안 써도 출력되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링 값이 둘 다 잘 찍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넣고 한번 확인. 이거 문자 값이잖아. 여기 찍힌 거 보시면 위에는 이런 게 배열이죠. 이렇게 열어서 이 배열 값이 이렇게 한 게 살아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문자열로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문자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둘 다 잘 찍히죠? 네, value of가 있건 없건 toString 하면은 배열 값을 한꺼번에 묶어서 문자열로 확 던져줄 때 toString 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스트링이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문자열 변환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네. 콤마로 연결한 문자열 변환한다. toString. 네, 그리고 나서 배열은 메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열을 잘하냐 못하냐는요. 메서드를 잘 쓰냐 못 쓰냐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배열에 값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건 별도로 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열 메서드 표는 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배열 값을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 나머지를 다 제가 직접 쓰시는 게 좋긴 물론 하겠지만 그 밑에다가 또 붙여 넣으세요. 네. 아이고, 잠깐만. 붙여넣기 아직 하지 말아. 변수명을 다 바꿔놔가지고. 네, 다시요.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변수 사이에 구분자를 놓고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join이라고 그래요. join. join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자를 여기다 쓰면 그 구분자가 예를 들어서 하트를 사이사이에다 넣고 값을 찍어라 하고 싶으면 산 할아버지 점 join 그 하트 하시면 join이 찍히고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김창한 작사라는 거를 찍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가 추가할 때는 푸시 하시면 돼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이거를 출력을 내가 안 했나? 출력 한번 해봐요. 출력 위에 한 걸 밑으로 내릴게요. 이거. 이거. 산할아버지 배열 이거 출력한 거 있죠? 이걸 밑으로 내리세요. 산할아버지 배열 그냥 찍은 거 있죠? 이걸 밑으로 내리세요. 쭉 갖고 내려서 맨 밑에다 놓으세요. 여기다가. 박스 출력하기는 내가 미리 준 거고요. 여기다가 김창한 작사 밑에다가 산할아버지 배열 찍기 한번 넣어보세요. 음. 나오십니까? 나왔죠? 오, 0, 1, 2, 3, 4, 5, 6, 7, 8 김창한 작사까지 나오잖아. 맨 끝에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중, 끝 추가, 앞 추가, 중간 추가, 중간 삭제 이런 거 막 요리를 막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잘 알아야지 배열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메소드 표는 따로 합니다. 네.
여기서 한 큐에 다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출력만 시켜볼게요. 세 번째 박스에다가. 네, 지금 요거예요. 배열 값을 세 번째 타겟 박스에 출력하기, 조인으로 사이에 별표 놓고 문자의 변환 출력. 여기 엔터 딱 치면은 얘가 해줄걸? 출력 박스 2. 이너 HTML 산 할아버지 점 조인 별. 맞나요? 박스에다 출력하는 거 잘 나와요? 산 할아버지 조인 맞아요? 탭 012. 세 번째가 2번 맞죠? 출력 박스 세 번째 출력 박스. 이너 HTML 그냥 이너 HTML로 다 찍어도 돼요. 네, 이렇게 별로 조인 시켜서 사이사이를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네,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이제 나왔네, 나왔네. 샤 할아버지 구름을 썼는데 사이사이에 별 들어가 있죠. 여 끝에 추가한 애까지 잘 나왔죠, 우리가. 여 끝에 추가한 애까지 이렇게. 네, 배열은 끝입니다. 네, 기본 그냥 기본 끝난 거야. 배열은 메서드를 잘해야지 배열은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메서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밑에다가 붙여둡니다. 이렇게. 네, 붙여넣기 하고요. 우리 객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배열 메소드는 중요함으로 별도로 훈련한다는 내용까지 제가 붙여넣기를 했어요. 이건 따로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열은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요. 객체, 오브젝트. 이제 객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링크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링크 열어보세요. 객체 설명하는데 아주 정말 전통적으로 오리지널한 예, 설명 방법이에요. 이게 설명해주는 예. 우리 동네에 나 이거랑 비슷한 차 봤어. 오, 퇴근해서 집 동네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삐아트란 차거든요. 이게 이태리 차일걸? 그런데 이런 차가 있는 거야. 자세히 보고 막 갔어. 뭐. 이 차가 진짜로 있네.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네. 이게 뭐죠? 자동차고요. 이 자동차를 객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이름 삐아트. 그죠? 자동차 이름 삐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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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동차 모델은 500. 뭐 삐아트 500인가 보지? 자동차 무게는 850kg. 자동차 컬러는 화이트.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속성. 프로그래밍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속성. 이렇게 명사형으로 딱딱 끊어지는 특성들을 갖다가 properties 속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는 그냥 뭐 집 앞에 세워두기 위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죠. 타고 다니려고 하잖아. 아, 움직이는 동사적 특징들. 스타트 하고 나가요. 네, 드라이브 윙 돌아다녀요. 브레이크 끽 서요. 그 다음에 완전히 멈춰진 그 상태 그렇게 만드는 걸 스탑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게 소가루를 정보해놨죠. 얘는 액션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거를 메서드라고 해요. 객체 안에 만들어진 함수를 메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서드 연기라고 그러면 완전히 몰입해서 연기를 잘하시는 분을 메서드 연기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왜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메서드라고 부르냐? 완전히 이 체계 안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도록 해 놓은 애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그래서 객체 안의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으로 풀어가면은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일반적으로 JS에서 객체란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는 프로그램 단위체 하나의 독립된 특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단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성은 명사적, 메서드는 동사적 움직이냐 아니면 하나하나를 특성을 따로 부를 수 있느냐
라고 나눠집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 항상 객체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명사적 동사 특수 좀 나눠본 거예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자, 브라우저에 이미 만들어진 객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봄이 왔어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을 줄이면 B,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BOM, 봄.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은 뭐예요? DOM, 돔. 내가 돔 얘기 많이 했잖아. 브라우저 객체들이 있고요. 이거를 브라우저 내장 객체라고 그래요. 내장 객체가 뭐냐면 이미 브라우저 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라고. 이렇게. 이거 뽑으면 이상한 소리 나나? 쓰라고 이거 붙여놨잖아. 불나서 전기 다 나가면 이거 뽑아가지고 빨리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따라 이렇게 불 붙이면서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평소에 빼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내장, 내장 객체야 이것도. 내장 객체. 필요할 때 쓰라고. 어? 빔 프로젝터 필요할 때 쓰라고. 불 필요할 때 쓰라고. 다 필요할 때 쓰라고. 이거 내장 객체. 다 안에 있는 거잖아. 내장 객체들이 내장 객체 얘기 전부 다 하나하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봄 보고 있습니까? 봄 볼게요. 컨트롤 클릭. 봄 자바스크립트 윈도우 the browser object model. 이 마드를 보면은요. 봄이라고 하고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안에 이제 윈도우 오브젝트 모델. 여러분들 그 이 브라우저 안에 가장 큰 객체가 뭔지 아세요? 윈도우 객체예요. 윈도우보다 작은 객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도큐먼트예요. 윈도우 밑에 도큐먼트 있어요. 아,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을 봄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에 윈도우 오브젝트가 있고 윈도우 뭐 여러 가지 사이즈를 구해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윈도우 점 얼러 창도 사실 윈도우 객체예요. 메서드. 이걸 속성, 메서드, 창 닫기. 오, 이런 메서드들이 있어요. 윈도우 객체 안에. 팝업 창 할 때 닫을 때 이거 써요. 윈도우 점 클로즈. 그러면 창이 탁 닫혀요. 팝업 창 닫을 때. 뭐 리사이즈 2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고요. 큰 객체만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윈도우 브라우저의 객체들은 이겁니다. 윈도우 객체, 브라우저 화면 표시 관련 객체, 도큐먼트 객체, 문서 구조에 대한 관련된 객체. 우리가 이거 엄청 쓰고 있잖아. 도큐먼트 점 해서 쓰는 애들은 이 안에 있는 속성과 메서드들이에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레이, 좀 전에 배열 객체 써봤죠? 네. 어레이 점 네. 쓰는 거. 아까 조인 이런 애들도 어레이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예요. 네, 랭스 이런 거 어레이 점 랭스 그러면은 그 배열 길이 구해오는 거 그건 배열 속성. 그리고 이 밑에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뭐지? 객체를 만들기 위한 객체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는 게 이거야 지금. 이 내장 객체를 어쩌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객체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오브젝트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날짜 객체, 수학 객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객체가 상당히 미리 만들어진 게 많죠? 네. 이런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객체 중에서 객체를 만들기 위한 객체가 오브젝트인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new 오브젝트에서 키워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리터럴 방식으로 아까 이렇게 중괄호만 하면은 객체가 돼요. 이 중괄호가 뭐냐? 왜 중괄호 써요? 중괄호 왜 쓰지? 중괄호 쓰는 데가 그러지 않아도 많은데? 얘는요 이렇게 써요. 중괄호를 써서 속성 콜론 값 콤마 속성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써요. 속성 콜론 값. 그럼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열은 단점이 뭐예요? 굳이 배열의 단점을 얘기해 봅시다. 배열의 단점은 뭐예요? 산 할아버지 5번 주소에 뭐가 있어요? 안 쳐다보고 기억나요? 단점이 그거예요. 데이터 구분할 수 있는 라벨링이 일괄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숫자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 세팅으로 그
백엔드 개발자가 만약에 데이터를 넘겨줬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게 뭔지 전부 체크해야 돼요. 처음 들어온 데이터, 두 번째 들어온 데이터, 이거를 배열에 담아가지고 0, 1, 2, 3, 4 했으면 이거는 무슨 데이터, 이거 무슨 데이터, 무슨 데이터 내가 라벨링을 다 따로 해서 코딩할 때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객체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값에다가 이름, 라벨링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15번 나오고 45번 나오고 7번 나와서 앞에 문제 풀고 주번 뭐 이거 치웠냐? 그냥 이름이 없잖아. 비인격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자기를 내가 맨날 1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넘버로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부르라고. 그게 바로 객체입니다. 자, 알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객체고요. 이 객체 형식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 DB 스타일 데이터, DB의 데이터하고 통신도 할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복싱을 타이슨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 타이슨 말고 제이슨 이런 얘기 했었는데 TV에 또 제이슨이 나오게 돼.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 이슨이 형 있잖아. 이슨이 형. 누구지? 황현이 맞나? 황현희 씨가 제이슨이죠? 음, 제이슨. 이 객체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제이슨이에요. 여기 제이슨 한번 찾아볼까요? 제이슨 찾아봐. 여기에서 아이고 이거 말고 여기 보면은 요 명령 팔레트라고 여기 옆에 그 톱니바퀴 누르면 명령 팔레트 나오거든요. 있죠? 명령 팔레트. 그럼 위에 명령 팔레트 뜨죠? 위에 명령 팔레트 떠요? 네. 여기다가 .json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제이슨. 그러면 이 VS 코드도 세팅 파일이 제이슨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이슨.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 설정? 오, 이런 게 제이슨 파일 보이세요? 음, 제이슨 파일. 이 전체 제이슨 파일이 또 있어요. 사용자 설정 열기 이런 거 뜨죠? 제이슨 하면. 그거 누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제이슨 파일이에요. 중괄호 돼 있죠? 속성 콜론 값 컴마 속성 콜론 값 컴마 이 안에 데이터를 묶어둬요. 요 안에 또 속성 콜론 값 속성 콜론 값 속성 콜론 값 오 에디터 점 토큰 컬러 커스터마이제이션 에디터에 색깔 세팅을 커스텀한 거구나. 그 안에 커멘트는 이걸로 하고 스트링은 이걸로 하고 키워드를 이걸로 바꿔. 의미가 다 내가 읽어도 의미가 읽혀지는데? 객체는 이게 큰 특징이에요. 의미 부여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가장 큰 놈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데이터 구조 중에 그렇구나. 엄청나구만. 그래서 요건 지금 샘플로 보려고 제이슨 파일 연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이 뭐라고? 이렇게 객체 스타일로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이런 걸 DB와 통신도 하고 그다음에 제이슨 파일을 우리가 세팅 파일로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요. 그전에는 XML이라는 걸 많이 썼었어요. 네. 자, 객체는 딱 보면 간단해요. 객체를 호출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객체 변수명 대괄호 속성명 또는 객체 변수명 점 속성명 이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이걸 많이 쓰겠죠? 네, 쉽게 점 할 수 있으니까. 객체를 세팅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new 키워드로 오브젝트로 객체를 생성하여 세팅할 수 있다. 실제 코드는 객체 리터럴 방식을 쓴다. 이렇게 원래는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new 오브젝트를 한번 써볼게요. 얘가 내장 객체라는 걸 느껴보려고. new 생성 방식도 된다는 걸 체험. 중괄호를 쓰면은 반드시 중괄호 안에 속성 콜론 값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객체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const 여기다가 뭘 쓰냐면 누구 누구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누군지 이제 확정이 되면 또 이름 바꿀게요. new object 이렇게 하면 뭐라고? 요게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객체 생성 new object 객체
제가 이제 툭 하면 여쭤볼 거예요. 객체가 뭐라고? 객체가 속성 콜론 값으로 되어 있는 게 객체다. 중괄호 안에다가 쓴다. 속성 콜론 값 쓴다. 또 쓰고 싶어? 컴마해. 속성 콜론 값 쓴다. 또 쓰고 싶어? 컴마해. 속성 콜론 값 쓴다. 속성 콜론 값, 컴마, 속성 콜론 값, 컴마. 배열은 브라켓 안에 값, 컴마, 값, 컴마, 값, 컴마, 값, 컴마. 왜? 넘버링은 0, 1, 2, 3, 4 해주니까. 얘는 속성 콜론 값, 속성 콜론 값. 그래서 얘는 순서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라벨링. 라벨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사이트에 전부 필요한 데이터 객체로 구조화하세요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요청할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왜냐하면 화면에다가 그렇게 뿌리게 할 거거든, 내가. 그거 안 쓰면은 이제 여러분 가가지고 뭐 자바스크립트를 써봤네요. 이제 뭐 객체를 써서 뭐 돌렸네요. 폼은 썼네요. 이런 얘기를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내 거 사이트에 그게 그렇게 적용돼 있어야 아,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객체하고 배열 같은 데이터 구조화를 하고요. 그거를 본 사이트에다가 내가 쫙 뿌렸습니다. 이걸 누르면 클릭하면 다른 데이터로 탁 바뀌어. 제가 이걸 객체로 사용했습니다. 객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포문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쓴 사람이라고 우리 회사 내일부터 출근하게 내일부터 출근하는 데는 좀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다른 데 면접 보고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좋은 회사 가야지. 그래서 오브젝트 자, 이 안에다가 쓸 때 중괄호를 꼭 쓰셔야 됩니다. 속성 콜론값 자, 중괄호 씁니다. 중괄호 중괄호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굴 줄 모르니까 이거 아무 이름이나 쓰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의 이름은 우와, 이런 걸 속성명이라고 할 수 있어? 속성 앞을요, 문자형으로 띄어쓰기 특수문자 다 쓸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나라 사람이야. 내가 무슨 뭐지? 뭐 동남아, 인도네시아 사람이면 인도네시아 말이 따로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말을 여기다 이렇게 막 띄어쓰기, 뭐, 특수문자 다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게 라벨로 딱 붙일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속성 컬럼 값. 값은 비워놓고요. 내려갈게요. 누구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쌍따옴표로 싸지 말고 이름 붙여볼까요? 그럼 변수형으로 쓸 수 있어요. 이름을요. 여기다가.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쓸게요. 생일. 생일은 문자 데이터 써야죠. 1983년 2월 7일 이렇게. 생일. 벌써 의미가 다르잖아. 키. 키는 178cm. 그리고 속성 콜론과 콤마. 키는 몸무게는 다 사람 정보죠? 80kg. 그리고 세팅시가 뭐야? 그리고 혈액형. 혈액형은 오, 속성 콜론과 C형. C형이 있어요? 성별. 그런가 보다 하세요. 성별은 남성, 컴마. 대표작. 대표작은 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2.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야? 이거 본 사람 없어요? 네. 무서운 형님이죠. 손석구 형님이죠. 이름은 손석. 변수를 손석구로 만들겠습니다. 손석구 형님입니다. 석구 형님 무서워요. 길 가다 만나면 피할 것 같아요. 범죄도시 2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무섭잖아. 넓이뛰기를 얼마나 멀리 뛰는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렇죠? 자, 이게 뭐라고? 와, 이게 객체예요. 객체는 번쩍번쩍해요. 번쩍번쩍하다고요.
손석구 키 얼마야? 손석구 점 키 하면 이거 나와요. 엄청난 거야, 이게. 이 파워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이거를 세팅할 수 있는 자율성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 수 있다고요? 조금만 더 세팅할까요? 비밀번호. 숫자형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는 7777 이런 게 있고요. 숫자형이죠. 그 다음에 소속사도 있겠죠? 소속사는 샛별당 엔터라고 합니다. 콤마. 그리고 펜레터. 펜레터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펑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오호. 요렇게. 펜레터. 이거는 함수가 할당된 거예요. 요 주소지에. 요 안에 속성명에 마치 변수인 것처럼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이한 문자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나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너의 띄고 이름은 물음표. 특수문자잖아, 물음표. 이런 거 쓸 수 있다고요, 이름으로. 단 불러줄 때는 저 이름으로 불러야 되니까 변수형으로 부를 수가 없죠. 내가 하는 얘기는요, 중요한 얘기고요. 이건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내가 하는 얘기를 앞으로 해독하시려면 이 얘기를 이해하고 계셔야지 내가 계속 그 얘기 나올 텐데 쌤이 하는 얘기는 계속 모르겠어. 왜?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계속 모르는 거예요. 네. 회사 가도 모르겠지. 회사 가면 팀장님한테 잘 물어보세요. 팀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실 분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네. 잘 모르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휴후 뭐라고 쓸까? 펜레터에다가 얼럿창 하나 띄워볼까? 얼럿! 상남자 오빠. 이 팬들이 하는 얘기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남자 오빠, 지금 뭐 해? 뭐 이런 팬레터가 갑자기 툭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팬레터로 호출하면 얼럿창이 뜨게끔 하는 거죠. 네. 요것만 일딱 해놓고, 찍어볼까요? 찍어봐! 출력해볼까요? 네 번째에다 출력하면 되죠? 이거는 손석구 객체입니다. 손석구 객체. 요 끝나는 데가 손석구 객체. 요거는 요거는 펜레터 함수. 이게 메서드라고 합시다. 손석구 펜레터 메서드. 펜레터 메서드. 이 메서드잖아. 이렇게 하고 나면 자동으로 뭐 이거 분석하는 이런 애들이 위에 자동으로 붙어요. 네. 함수니까. 함수 같은 거는 위에 이런 거 뜹니다. 얘가 AI가 붙여준 거예요. 그냥 저거는. 실제 출력되는 애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출력 한번 해봐. 손석구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석구 객체. 그러니까 객체는 독립된 속성과 메서드로 이루어졌다고. 독립된 속성. 이게 다 속성이잖아. 생일은 뭐야? 키는 뭐야? 몸은 뭐야? 혈액형 뭐야? 성별은 뭐야? 대표자가 뭐야? 비밀번호는 뭐야? 소속사는 뭐야? 펜레터, 메서드. 펜레터. 펜레터가 어떤 게 있지? 탁 뜨는 거죠. 액션. 네. 속성과 메서드로 벌써 이루어져 있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써볼게요. 출력만 잠깐 해보고. 자, 출력. 네 번째 출력 박스에 손석구 객체 값 출력하기. 그러면 출력 박스 네 번째 이렇게 그냥 손석구 찍지 말고요. 여기다가는 백틱 할 거고요. 백틱에서 출력할 거고요. 여기다가 콘솔 한번 찍어봐야지. 콘솔.log 손석구 객체 손석구를 찍어봅니다.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 오, 객체 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 사이트에 전부 객체화를 내가 하겠단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객체화를 할 겁니다. 사이트에 어떤 데이터, 어떤 파트에 무슨 데이터 전부 객체화. 자, 어떻게 찍히죠? 확인해 봐요.
예, 저랑 이거 연결돼 있죠? 제가 화면 바뀌어도 여러분들 다 체크 가능하시죠? 저는 띄웁니다. 자! 띄웠니? 아, 이거 새로 안 띄웠구나. 새로 좀 띄울게요. 아, 새로 띄울 필요 없나? 아, 새로 띄울 필요 없구나. 어쨌든 전 닫아가지고 다시 띄울게요. 띄워! 이거죠? 자, 옆에 뭐라고 떴습니까? 새로 고쳐! 손수구 객체. 오. 손수구 객체는 아까 산할아버지 배열하고 비교해 볼 때 딱 보세요. 산할아버지 배열은 0, 1, 2, 3, 4 해가지고 값이 들어가 있는데 손수구 객체는 어때요? 이렇게. 오. 너의 이름은 손석구. 대표작 뭐, 몸무게 뭐, 비밀번호 뭐, 생일, 성별. 여기에 무슨 표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이런 걸 완벽한 포지셔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지셔닝. 데이터가 정확하게 매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출력해 볼게요. 여기에다 네 번째 자리에다 출력해 볼게요. 네 번째 자리에 출력. 출력할게요. 여기다가 엔터 따당 두 번 쳤습니다. 여기 백틱이니까 엔터 자유롭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배우는 뭐 누구한테 그 저기 뭐 저걸 했다고 칩시다. 배우는 누구? BR. 그리고 몸무게를 아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하고 BR. 아, BR은 두 번째만 해야 되겠다. 이게 두 줄로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줄바꿈하고 생년월일은 뭐라고 하고 슬래시하고 대표작은 물음표 이렇게. BR은 더 필요 없어요. BR은 요 한 번만 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배우는 여기 출력. 몸무게를 아세요? 여기 BR 앞에 출력. 생년월일은 여기 출력. 대표작은 여기 출력. 야,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달러. 예, 원래 이렇게 손 섞고 점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어요, 원래. 근데 얘는 지금 문자형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손 섞고로 출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손 섞고 대가로 쓰셔야 돼요. 너의 이름은.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형 띄어쓰기 뭐 특수문자 이런 거를 막 자유롭게 쓰고 싶으면 무조건 출력은 대괄호를 하고 그 속성명을 여기다 쓰실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쓰고 싶으면은. 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다음 몸무게. 몸무게를 아세요? 달러 중괄호 손 섞고 점 몸무게. 뭐 얘가 한글이라서 이게 자동 완성이 잘 안 나온다. 예, 한글이라서. 원래 이거 영어로 쓰면은요, 자동 완성 잘 나와요. 예, 손 섞고 몸무게. 그리고 생년월일은 손 섞고 점 생년월일. 생년월일. 나오죠? 손 섞고 점. 대표작은 대표작이잖아. 아, 생일이구나. 생년월일이 아니었네. 생일. 예, 생일. 그다음에 대표작은 손 섞고 점 대표작. 뭐 하는 거야? 달러 해야지, 이 사람. 대표작은 그냥 엔터 한번 칠게요. 이렇게. 예.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에 엔터 치는 건 상관없죠. 네.
당신이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거 다 출력 잘 되는지 일단 보시고 두 줄로 나와야 되니까 라인 하이트가 너무 크면 밑에 줄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는 배우는 BR 태그 여기 한 번 더 썼지 내가 왜? BR 태그 하나만 쓰세요. 좋아하는 배우하고 몸무게하고 한 줄에 나오게. 네, 라인 하이트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HTML 출력이고요. 라인 하이트 바꾸세요. 줄 간격을 두 줄이 한 박스에 나오게 40으로 40 픽셀로 변경하기. 완성 안 해주네. 뭐지? 출력 박스? 네. 출력 박스 괜찮아. 세 번째 스타일 라인 하이트 40 됐네. 조금 치면 또 나와요, 얘가요. 그죠? 스타일에 라인 하이트 40 픽셀. 그래서 이게 높이가 80인가 그러거든요. 네. 40 픽셀로 만들면 한 칸에 두 줄 나와요. 음. 탭하세요. 네. 나오죠? 당신이 좋아하는 매운 손석구 몸무게를 아시아서 80kg. 생년월일은 대표작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출력할 때 이렇게 이렇게 출력했더라도 이거를 대괄호로 해서 출력할 수 있어요. 얘를 대괄호로. 근데 이렇게 쓰면은 에러 날까요, 안 날까요? 에러 나요. 이 안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생일이라는 항목이 출력되게 따옴표로 싸셔야 돼요. 그러면 출력돼요. 생일.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변수처럼 만들었으면 점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고요. 그 점에서 출력할 수 있는 A일지라도 대괄호에다가 문자형으로 얘를 출력하시면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출력할 수 있다고요. 점 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점 해서 출력하는 걸 더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네. 이렇게도 출력할 수 있다고 하나만 바꿔봤어요, 제가요. 이렇게. 근데 이거 다운표 안 하면 안 돼요. 다운표 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운표 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변수가 되죠, 변수. 그래서 이런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놔야 돼요. 예, 변수가 되니까 안 돼요. 이렇게 문자형으로 하면 실제로 이 손석구 객체 안에 이런 속성을 찾고요. 손석구 객체 안에 점 찍으면 이렇게 붙어 있는 변수형으로 되어 있는 걸 찾아요. 댄슈! 네, 여기까지 출력해 놓은 것만 보고요. 객체에 대한 내용은 내일 더 이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식사 후에는 도깨비를 막 달려가야 돼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도깨비 하겠습니다. 이따가는요. 예. 객체 여기까지 일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체 마무리.